혼자 사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민도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에 준하는 행복도는 4인 가구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었고 2인 가구나 3인 가구는 한참 못 미치는 행복도를 갖고 있었고요.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 가구라는 주제로 두 가지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희경 작가님의 에이징 솔로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우에노 지즈코라는 작가의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라는 책입니다. 우선 김희경 작가님 책부터 읽어보자면 에이징 솔로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혼자 나이 들어가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에이징 솔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비혼 중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타파하고자 쓴 용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은 비혼인 중년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비혼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신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최근 우리나라에서 비혼과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 또한 이제 많은 매스미디어를 보면은 비혼이 문제고 저출산이 문제고 뭐 서울 우리나라가 꼴등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떠한 과학자님의 비혼과 저출산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인식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어요. 오랫동안 지구의 인구는 증가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생태계 파괴와 같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혼과 저출산에 비해서 좀 더 큰 문제라고 보시는 입장이셨고요. 이에 따라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히려 비혼과 저출산이라는 기조가 자생적으로 지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꽤나 파격적인 아이디어다 보니까 좀 흥미도 가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저한테 너는 그러면 결혼을 할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평소에는 꼭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 명제를 대우로 바꿔보면은 결혼을 한다면 꼭 맞는 사람이 있다로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 나랑 꼭 맞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진짜로 결혼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1인 가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분들은 자유를 선택하신 분들이죠. 어떤 형태의 가구보다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활할 정도의 일만 하면 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걱정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1인 가구를 선택을 해서 자유를 누렸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무한하게 본인한테 부여가 될 겁니다. 아플 때나 실직을 한 상태 혹은 노후를 대비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전가가 될 거고요. 이 흐름이나 이 과정이 옳고 명확한가, 인과관계가 명확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 다인 가구도 각자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인 가구에 비해선 1인 가구한테 주어질 책임 그리고 리스크가 좀 더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걱정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과 같은 갈등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구 형태에 따른 갈등이 또 추가될까봐 조금 걱정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심지어 제가 자라오던 세대까지만 해도 1인 가구가 엄청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인 가구 위주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인 가구와 조화롭게 살 수 있을 법한 정책과 제도, 자원의 분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 1인 가구가 유행이 된 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 아직 막 확 늘어났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이런 게 30년 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1인 가구를 유지를 하고 결말까지 맞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미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1인 가구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병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이제 간병에 대한 서비스 품질 자체도 굉장히 좋고 가격 자체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간병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간병 서비스의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뒤처져 있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이후의 내용을 접하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선 제가
1인 가구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두려워할 만한 부분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중년일 때는 혼자서 생활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뭐 심심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젊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과연 노후에 혼자 살면 행복할까? 외롭지는 않을까? 치매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나는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들이 있거든요. 일본인 저자가 인용한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행복, 외로움, 치매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혼자 사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민도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에 준하는 행복도는 4인 가구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었고 2인 가구나 3인 가구는 한참 못 미치는 행복도를 갖고 있었고요. 고민도도 4인 가구는 어느 정도의 고민이 많았는데 1인 가구는 혼자 살다 보니까 비교적 고민이 낮은, 고민이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결과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외로움은 평상시에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반자랑 같이 살아가는 거 외에도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친한 이웃을 사귄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친구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경우를 인터뷰를 해봤을 때 스스로가 존엄하다, 나는 이 사회의 일원이다, 외롭지 않다 라고 느끼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보다 스스로 그렇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치매라는 병이 아무래도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치매라는 병이 혼자 살고 있을 때 심각해지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치매 환자의 초기 상태에서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본인도 치매 때문에 실수가 나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같이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구박을 하게 되겠죠. 지적을 하게 된다던가. 그랬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염려하는 부분이 커지면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혼자 산다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내가 초기에 잠깐 치매 증상이 나서 실수를 했어요. 그거는 혼자 살 때나 여럿이 살 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혼자 살 때는 아무도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매를 앓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실수를 했구나, 이거를 고쳐야지 라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덜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여럿이서 사는 것보다 치매가 심각해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어르신들이 혼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인프라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단기간 내에 다 따라잡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좀 더 여기에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 나간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